18개 주요 석유 생산국가의 산유량 동결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원유 감산 합의 실패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장중 6% 이상 폭락했습니다. 2분기에 전국에 15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봄 분양 시장의 성패는 분양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하는 등 그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사안을 수정한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피겨 여왕 김연아를 내세워 만든 뮤직비디오 형식의 무풍 에어컨 광고가 공개 19일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을 망라한 18개 주요 석유 생산국가의 산유량 동결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2위 산유국이자 오펙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18개국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어 산유량 동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월 서방 제재 해제 이후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란은 회의에 돌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실패 이후 산유국들이 다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국 서부 텍사스유 5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장중 6.7% 떨어져 배럴당 $40 아래로 추락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6% 이상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내년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테고 투기 세력이 득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현지 제조업계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는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 그룹 계열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속기 회사인 아이신이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가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어 핵심 부품인 변속기의 재고가 소진되면 일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제임이 최근 출시한 SUV 캡티바에도 아이신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일본 지진으로 아이신 공장 가동이 멈춰서자 부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체 계열사 변속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이후 크게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지역별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분양 가격이 분양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도의 양한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봄 분양 시장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 2분기 전국 분양 물량은 15만 가구가 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9만 5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 연간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2분기가 실질적으로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분양에는 대출 규제가 배제되면서 분양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계약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의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권을 위주로 한 도심 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분양시장의 성패는 결국 분양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지방 분양시장은 투자자 시장이에요. 분양가의 경쟁력이 있으면 청약은 수십 대 1, 수백 대 1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분양가 경쟁력이 있다면 여전히 지방에서도 인기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역시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진화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별, 단지별 청약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 대출이자 부담도 커진 만큼 단기 전매차익 목적의 매입을 지향하고 분양가 적정성을 따져서 특히 내년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지는 곳들이 많아 아파트 가격이 위축될 수 있어 단기 투자보다는 준공 후 2, 3년은 더 보유할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롯데건설이 처음 선보이는 뉴스테이 단지 2곳이 다음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급됩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5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의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 2 신도시 A95블럭의 동탄 2 롯데캐슬 등 뉴스테이 1,797가구를 공급합니다. 신동탄 롯데캐슬은 1,185가구로 모든 가구가 중소형의 남향 위주로 구성됩니다. 동탄 2 롯데캐슬은 612가구 규모로 모두 중소형입니다. 롯데건설은 4년 이상 장기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0%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8년 계약 희망자와 교육, 문화 등 재능 기부자는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오르게 하고 자동차 사망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데요.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감원이 오늘 이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관련 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에 보험 처리를 할 때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할증료를 적용받아서 억울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용해서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과 미래 사고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A씨의 과실 비율이 10%, B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을,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억울한 분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도 손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검토해서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뜻인데요.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인수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 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대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에 공개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종목과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개 입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공동인수로 인해서 기본 보험료가 50%나 인상되는 분들은 불만이 한층 덜어질 것 같은데요. 사망보험금 한도가 오르게 된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휴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위자료를 최대 4,500만 원, 1급 장애위자료를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인적손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 수준 향상과 사망위자료를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책정했던 판례를 고려해서 보험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네, 또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 제도들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이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 2천 건에서 지난해 5만 4천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의 신제품이 흥행하느냐 마느냐는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각인됐느냐가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텐데요. 넘쳐나는 광고들 속에서 제품을 이슈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삼성전자가 출시한 무풍 에어컨의 톡톡 튀는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광고 모델인 김연아 선수를 내세워 만든 뮤직비디오 형식 광고 영상입니다. 김연아 무풍송으로 유명한 이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단 19일 만에 1,000만 조회를 돌파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 Q9500의 광고 영상으로 바람 없이도 실내를 쾌적하고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의 장점을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담아 재미와 소비자의 관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모델인 김연아가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부르는 발랄한 모습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김연아 무풍송 1,000만 뷰 기록은 유튜브에서 최다 조회수 영상의 이름을 올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첫 공개 후 19일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달성한 것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광고 영상이 네티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무풍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무풍 에어컨 Q9500은 강한 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불쾌함을 없앤 무풍 냉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마치 한여름 동굴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시 이후 프리미엄 에어컨 제품군에서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총 7종으로 출시했던 제품군을 20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광고로 무풍 에어컨 화제몰이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올 여름 본격적인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저금리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양보다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원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고 대출 심사 때는 갚을 능력, 즉 소득을 더욱 깐깐히 보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발걸음은 더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약 1,14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약 13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만 해도 이 비중은 0.96%였는데 2년 새 0.24%포인트 불었습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6과 3으로 플러스였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문을 좁히는 사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지난해 4분기 0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내내 플러스를 유지했고 올해 1분기 다시 6으로 반등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38.4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60%선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OK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지난 회계연도에서 가계에 빌려준 대출금 비중이 각각 66.7%, 50.11%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지는 만큼 저축은행을 향한 서민들의 발걸음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SK플래닛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인 실업페이가 출시 1년 만에 결제 거래액이 5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출시된 웹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인 SK플래닛의 실업페이. 실업페이는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국내 최초의 웹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출시 1년 만에 폭발적으로 결제 거래액이 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최근 30일간 결제 거래액은 약 530억 원. 작년 4월 출시 이후 한 달간 1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3배나 성장한 겁니다. 이달 기준으로 11번가 신용카드 결제고객 5명 중 1명은 실업페이를 통해 결제하고 있습니다. 실업페이의 전체 누적 거래액은 4천억 원 이상, 누적 거래 건수는 7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하루 결제 거래액인 32억 원을 달성해 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꼽힙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11월 이후 보유 쿠폰과 포인트, 제휴카드 할인 등을 한 번에 적용해 결제할 수 있는 원클릭 복합 결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실업페이 원클릭 결제는 기존에 일일이 할인 혜택을 조회하고 적용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 결제를 제공합니다. 결제를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이나 액티브엑스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추가 설치가 없다는 점에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계속해서 제휴 쇼핑몰들을 확대를 하면서 사용자분들의 편의성을 더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이달 초 출시 1년을 맞은 실업페이는 11번가와 T스토어를 비롯해 최근에는 CJ몰과 H몰 등으로 제휴 쇼핑몰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은 더 많은 중소형 쇼핑몰들이 실업페이를 통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P2P 금융이 온라인과 입소문을 통해 점점 알려지면서 초저금리 시대 신흥 투자처이자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을 자회사로 설립해 영업 중인 P2P 업체의 경우 대부업 규제까지 고스란히 적용받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P2P 금융. 너무 낮은 예금금리에 돈을 맡길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빠르게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대출 창구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금융업체의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광고를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둔 P2P 업체의 경우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대부중개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하고 과잉대출을 주의하라는 등의 경고 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대부업이 가진 고금리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 P2P 금융업의 장점이 묻힐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P2P 업체가 대부업 규제를 받는 이유는 국내법상 P2P 업체는 직접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를 통한 간접 대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부업 규제까지 받게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P2P 사업 모델과 다른 대부업이라는 표현이나 대출 경고 문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고객들이 자칫 고금리 등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어 광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부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감독 규정 개정에도 P2P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대출액이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게 된 겁니다. P2P 금융업체는 대부분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투자를 더 받아 자본을 늘려야만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까지 5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시설물 안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스 저장 탱크 주변으로 물이 분사되면서 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물로 커튼을 친 듯한 모습입니다. 이 탱크 한 기 용량은 20만 킬로리터로 전 국민이 하루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같은 가스 저장 시설은 평택과 인천 등 전국 4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주영환 장관은 경기도 평택의 한국가스공사 LNG 기지와 석유공사 비축 기지를 방문해 북한 위협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스와 석유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54.2%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드론 공격이라든가 또 GPS,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위협 가능성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열릴 북한 제7차 노동당 당대회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5차 핵실험이나 이동식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GPS 신호 교란이나 무인기 공격 등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제어 시스템을 외부와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어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평소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EMP 공격은 통신 차단이나 설비 제어 불능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어 케이블에 구리가 적용된 차폐 케이블을 모두 적용했고, 이상신호 감지 시 긴급정지 시스템을 적용해 중대 사고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이 19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이 2011년 11조 6,017억 원에서 2014년 15조 535억 원으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9조 1,39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9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 법인 중 작년 현금 배당을 한 법인은 전체 737개사의 66.8%인 492개사로 집계됐습니다. 현금 배당을 한 법인의 비중은 2011년 63.4%, 2012년 62%, 2013년 63.4%, 2014년 66%로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장사 91.1%가 2년 연속으로 배당을 했고, 작년 현금 배당 법인의 72.1%는 5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1년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관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와 보상 계획 발표입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즐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와중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사건이 알려진 뒤 5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사과와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SNS 이용자 중 50대의 이용 시간이 30, 40대를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 SNS 이용 추이 및 이용 행태 분석 보고서에서 50대의 SNS 이용 시간은 2014년 하루 평균 46.3분에서 작년 57.7분으로 1.14분 늘어 30, 40대를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오늘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 오른 연 1.507%로 장을 마치며 다시 기준금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1년물은 0.009%포인트, 5년물은 0.006%포인트씩 올랐고 10년물도 0.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산유량 조절에 관한 원유 생산국들의 합의 불발에 따른 국제유가 폭락과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다시 201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1포인트 내린 2009.1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9.6%로 10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네, SN 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